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목포 MBC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목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각오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손원한무당 최대집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손원한무당 8번 목포 총선 국회의원 지역선거에 출마한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협회장을 하셨었는데 그 네. 임기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예. 3년 정도 했었죠. 의협회장 임기가 3년이니까. 예. 그 이후에는 지금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 계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바로 이제 병원 진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당시에 이제 대선 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대선이어서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당이 당시 예. 야당이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후보로 데려오는 통에 이건 너무나 보수 정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후보가 됐고 그래서 제가 20대 대선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7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대선을 언론에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7개월 정도를 실제 뛰어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 경험을 좀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이 한 활동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예. 강한 어떤 비판이었죠. 그 전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진출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좀 반대는 없었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이제 제도권 정치를 한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활동을 정치 활동을 할 건 알았지만 그걸 처음에 시작하는데 느닷없이 대선에 예비 후보로 예. 등록하고 한다니까 이거 무슨 그러니까요. 돈키호테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다 놀랐죠. 예. 그래서 하지만 저는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당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9.9%의 이 보수라는 분들이 이런 잘못된 행태를 오히려 찬성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다. 예. 강하게 이제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 목포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최대집에게 목포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한테 목포란 예. 정말 어느 시인이 사용한 용어인데 피와 살이 엉긴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에서 터를 잡고 생활하셨고 아버지로 보자면 4대째 증조부께서 전남 옹금동 거기에다 터를 잡고 사시고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저희들까지 4대째가 살아왔고 어릴 적 초중고 다 목포에서 나오고 제가 이제 자라고 예. 그렇게 해서 살아온 땅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와의 경험 또 형제들과 경험 정말로 피와 살 그리고 이 땅이 하나의 혼연일체가 돼서 최대집이라는 존재와 사실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예. 그 목포에 대한 좀 저희가 현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전남의대 신설 이야기입니다. 또 네. 의료계에 몸을 담고 계셨었기 때문에 네. 좀 이에 대해서 생각을 좀 궁금한데요. 네.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는 그 이슈로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것도 즉흥적으로 던져버린 화두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순천 이 동부권 순천 지역하고 목포 이 서남부권의 이 분열 갈등이 갑자기 또 증폭이 돼버렸어요. 네. 우리는 순천으로 가져가겠다. 우리는 원래대로 목포의대를 유치를 계속 35년을 주장했기 때문에 목포의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남권 의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이런 어떤 당신들이 결정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고요. 이건 예. 지역의 분열, 어떤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우선 전남 도민들이 일단 거부를 해버려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 가면 대학교가 국립대학 아닙니까? 예.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주로 민주당에서 35년간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정책이란 말이죠. 네. 왜 아직까지도 안 되었는지 그동안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3번의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15년간. 네. 그런데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어떤 첫 돌파구조차 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네. 또 이번에 민주당 측에서 목포대를 설립한다는 공약을 또 내놨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다. 네. 더 광범위한 주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의료천국 목포, 의료 강소도시 목포라는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긴급하게 목포하고 신안 또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긴급한 의료 수요들을 먼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제시한 서남권 치료, 요양, 돌봄 통합 메디컬 센터 구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중증 외상 환자들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기관, 말 그대로 네. 병원이죠. 병원과 요양 이런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 네. 그것이 또 수련병원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을 먼저 해놓고 목포 의대 문제는 예. 민주당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네. 되는 문제고요. 말 그대로 최대집식으로 저의 방식으로 저는 아무래도 이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문가 그리고 실무적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만의 방식으로 목포 시민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대 신설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서남권 의료 시스템을 좀 체계를 좀 확립하겠다라는 네, 것이 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 중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면요. 목포 신안 통합에 예, 예.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사실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목포 신안 통합입니다. 네. 목포가 경제적인 어떤 부흥, 경제적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이 당위는 목포 시민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출발점이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네. 면적을 넓혀야 되고 영역을 넓혀야 되고 그리고 인구를 일단 증가시켜야 되고 이런 점에서 목포하고 신안 통합이 실질적으로 현재 사실 생활권으로 보자면 오래전부터 이미 통합이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신안에서 각종 수산업, 수산물들이 바로 목포로 들어와서 다 판매가 되고 또 신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다 대부분 뭐 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로 다 이제 목포에서 많이 목포로 나와서 다니게 되고 또 네. 신안 여러 도서에 사는 주민들이 목포에 또 자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생활적으로는 생활 측면에서 이미 통합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치적 통합, 행정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사실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앞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그래서 첫 단계는 목포시, 신안군, 전라남도 그리고 중앙정부 이제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지자체 관련 이 어떤 협의체, 예.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6명의 후보가 네. 출마를 했는데요. 이 다른 후보와 비교를 했을 때 나만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만의 강점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네. 이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지금 대한민국 자체의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의료, 그리고 민생까지 완전히 지금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고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이 정권을 종식시켜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출마한 가장 큰 이유고 예. 그럼 그것을 제대로 해낼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다 총선 이제 선거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검찰 독재를 뭐 종식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것은 13일 만에 구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정말로 조기 퇴진시키고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싸워왔는가,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싸워왔는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을 했을 때 그때 잘못된 행태를 보였을 때 어떻게 싸워왔는가, 과거의 전력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투쟁 그리고 어떤 강한 주장 이런 것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실천하고 또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가장 큰 적임자는 바로 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 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의료계 종사자셨으니까 좀 의료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이슈도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번에 이제 그 목포의 많은 시민단체 인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법치주의가.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정립을 시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럼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단일 헌법 개정 운동입니다. 즉 판사와 검사를 이제 하는 분들은 그 임용 후 조건으로 앞으로 판사 검사를 그만뒀을 때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조건을 달아서 판검사를 임용한다는 것이죠. 그걸 헌법 조항으로 개정을 해버려야 된다. 그럼 판사 검사하는 분들은 이제 그 공직에서 검사로서의 역할, 판사로서의 역할로 평생 동안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개업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 김에 과거 겸 우리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적 갑작스러운 시간 안에 목포 청소년 출마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 최대집에 대해서 많은 부분 모르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1년 내에, 적어도 올해 안에 퇴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총선에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포의 어떤 경제 부흥, 목포 부흥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서로 굉장히 맞물려 있는 주제인데, 저는 이 두 가지 목표, 저는 어떤 거짓말, 실현할 수도 없는 공약,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실현시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제 강한 행동력과 투쟁력으로 반드시 실천하고 달성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소나무당 최대집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